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가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이 마두로를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납치, 체포 이렇게 또 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마두로는 뉴욕에 있다고 합니다. 뉴욕의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으면서 그러면서 재판을 이제 기다린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두로 대통령이 어제 이제 체포를 이렇게 또 당하면서 체포를 당했을 그날에는 중국의 특사랑 만나기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지금 이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또 치는 것은 이 베네수엘라 자체를 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지금 같이 한꺼번에 돌려차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뿐만이 아니라 이 러시아도 이 베네수엘라랑 지금 이렇게 또 손을 잡고 있어가지고 그 부류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랑 이제 적국인 그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랑 이렇게 또 손을 잡고 있었는데 베네수엘라가 요번에 아주 그냥 큰 코를 이렇게 또 다쳤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우리들은 이 베네수엘라에 대해 가지고 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지금 이렇게 또 치고 있는지 그게 또 이렇게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저랑 같이 베네수엘라가 왜 미국한테 침공이라고 해야 되나? 뭐 거의 침공이죠. 침공 아니면은 이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이 이렇게 또 축출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자고요. 그러면서 이 베네수엘라를 이제 보면은 베네수엘라는 대략 한 3천만 명의 이 인구가 있는 그런 도시다. 라고 합니다. 2025년도 이제 작년 기준으로 이렇게 또 보면은 2,850만 명 정도의 이 인구수가 있다고요. 그러면서 그 중에 디아스포라, 이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살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빠져나간 그 사람들의 수가 910만 명이다. 거의 1,000만 명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원래 이 베네수엘라의 인구수는 4천만 명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중에 거의 1,000만 명 정도가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도망쳤다라는 그런 소리지. 왜냐하면은 이 베네수엘라의 경제가 이 마두로 이후부터 아주 그냥 개 작살이 났거든요. 베네수엘라에서 도대체 살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뛰쳐나왔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베네수엘라의 early days,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920년대 이전에는 베네수엘라는 농업 국가였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조그만 포퓰레이션에 많은 사람들이 농업에 의존을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베네수엘라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개발을 이렇게 또 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개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와중에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여기 마라카이보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엄청난 양의 오일이 매장이 되어 있는 게 발견이 됐다고 하네요. 그게 바로 1920년대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에서는 1920년대부터 그 오일 프로덕션, 이 오일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이렇게 또 올렸다. 1920년대부터 이제 1970년대까지 어마무시한 수의 오일 생산량을 이렇게 또 늘렸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 50년 동안에 베네수엘라는 어마무시한 돈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이게 오일 프로덕션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오일로서 2차 산업혁명도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오일을 팔음으로 해가지고 베네수엘라의 황금기가 이렇게 또 찾아왔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 50년 동안에 1920년대부터 이제 1970년대까지 어마무시한 경기 붐이 일어나면서 뭐 건물 같은 것들도 어마무시하게 짓고 뭐 인프라스트럭처도 엄청나게 짓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70년대 중동에서 좀 이제 굉장히 많은 이 잡음이 이렇게 또 생기지 않았습니까? 1973년도에 이 욤키프라고 하는 전쟁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요. 그리고 1979년도에는 이란 혁명이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1970년대 뭐 중후반에 이렇게 또 해가지고 오일의 가격이 미친 듯이 폭등을 시작을 했다. 이 오일 가격이 한 $10 수준이었는데 그런데 1970년대 이 중동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가지고 오일 가격이 거의 $40대까지 급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베네수엘라는 선택을 했어야 했다. 라고 합니다. 이 오일 프로덕션, 이 오일 생산량을 더 늘려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할지 아니면은 이 오일 생산량을 더 줄여가지고 오일의 가격을 더 높여야 할지 그거를 정해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에서는 무엇을 선택을 했느냐? 오일 프로덕션을 오히려
낮추는 것을 선택을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오일의 가격을 더 높여가지고 더 많은 돈을 이렇게 더 벌어들일 수 있도록, 그 당시에는 이제 베네수엘라가 오일 프로덕션을 어느 정도 낮춰가지고 미래를 더 생각을 해가지고 너무나 많이 뽑으면 이제 나중에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오일 프로덕션을 낮춰가지고 좀 이제 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이렇게 또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베네수엘라의 이 오일 프로덕션은 1970년대부터 내려갔다고 합니다.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갔다고요. 하지만 이 오일 가격이 이렇게 또 높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많은 돈을 뭐 괜찮게 이렇게 또 벌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 오일 프라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1970년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올랐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또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고 이제 다시 올라가고 2000년대까지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또 하면서 베네수엘라는 뭐 어마무시한 돈을 이렇게 또 벌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 베네수엘라에서 나오고 있는 이 오일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많은 돈을 이렇게 또 벌어들였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베네수엘라에서는 또 계속 이제 개발을 이렇게 할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 레이크에서만 이 오일이 있는 게 아니라 베네수엘라 중심에 엄청나게 많은 유전이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전을 이제 발견을 하기는 했는데 이 유전의 이 오일 농도가 굉장히 나빴다고요. 굉장히 좀 이제 타월같이 이렇게 또 돼가지고 정유 기술이 없으면은 도대체 이 오일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베네수엘라의 이 유전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기름이 이 베네수엘라 안에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에서도 이제 들어와가지고 여기를 이제 개발을 해주고 오일을 이렇게 또 캐고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 1999년도에 이 우고 차베스가 정권을 이렇게 또 잡기 시작을 한다고요. 이 우고 차베스가 베네수엘라의 199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정권을 잡은 그 지도자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우고 차베스는 엄청나게 운이 좋은 인물이다라고 합니다. 우고 차베스가 이 베네수엘라의 이 정권을 잡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오일의 가격이 아니, 막 30달러, 20달러 대였던 게 갑자기 2000년대부터 미친 듯이 폭등을 하기 시작을 했다. 라고요. 우고 차베스가 이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가장 많이 익스포트를 이렇게 따는 게 오일인데, 우고 차베스가 정권을 잡자마자 오일의 가격이 20달러였던 게 100달러까지 치솟았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고 차베스가 가지고 있었던 이 정치적인 그 성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극좌파거든요. 엄청난 소셜리스트야.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다 뿌려버리는 거. 이 오일 머니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좋고 이제 무료로 다 교육을 줘버리고 의료 보험 같은 것들도 다 무료로 하고 그러니까 이 국민들한테 무료로 다 뿌려버린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우고 차베스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바로 오일 가격이 미친 듯이 이렇게 또 오르다 보니까 뭐 100달러까지 이렇게 또 오르다 보니까 오일의 프로덕션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냥 비슷하게 계속 이제 뽑았다고 해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뽑았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오일 가격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오르다 보니까 베네수엘라의 돈이 넘쳐났다고 하네요. 넘쳐나게 되면서 그리고 국민들한테 다 돈을 이렇게 또 뿌리면서 퍼플리즘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 우고 차베스의 인기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고 차베스가 한 가지 생각을 이렇게 또 잘못했던 게 이 오일 가격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 오일 가격은 내려갈 때도 있고 이제 올라갈 때도 있는데 그거를 생각을 못하고 이 우고 차베스는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았다라고요. 그냥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오일머니를 벌어가지고 그 오일머니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른 사업에도 투자를 해가지고 다른 곳에서도 이제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이렇게 또 만들어야 되는데 뭐 사우디아라비아처럼. 그런데 우고 차베스는 그걸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냥 오일 뽑아가지고 높은 가격이 있다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 그냥 다 써버렸다고 합니다. 그냥 생각 없이 다 써버렸다라는 그런 소리. 그러다 보니까 이 우고 차베스의 인기는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미친 듯이 이렇게 또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우고 차베스랑 옆에서 같이 일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마두로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두로가 이 우고 차베스가 2014년도에 이제 사망을 하거든요. 사망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가장 이제 가까이 있었던 이 마두로가 정권을 이렇게 또 잡기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두로는 운도 아주 그냥 어마무시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네요. 2013년도에 우고 차베스가 이제 사망을 한 다음에 마두로가 정권을 잡기 시작을 하면서 이 전 세계 이 오일 프라이스를 본다고 하면은 1년 만에 단 1년 만에 100달러 수준에서 92달러에서 49달러까지 폭락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콜라스 마두로가 정권을 잡자마자, 대통령이 되자마자 오일 가격이 절반으로 하락을 해버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두로가 해야 했던 거는 무엇이냐? 그냥 돈을 찍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해요. 이 오일을 이제 많은 돈을 받고 이제 팔아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이제 베네수엘라가 계속해가지고 해왔었던 그 포퓰리즘을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돈이 절반으로 이렇게 또 깎이다 보니까 돈이 없지 않습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그냥 마두로는 돈을 찍어버렸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게 무엇을 출거를 했느냐? 바로 이 베네수엘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초래를 했다 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기사 헤드라인에서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은 100만%대까지 이렇게 또 상승을 했다라고 해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베네수엘라의 그 화폐 가치가 완전히 똥값이 됐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여기 이 그래프에서 이렇게 또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우고 차베스가 정권을 이렇게 또 잡았을 때는, 그때는 이 베네수엘라의 GDP가 거의 6배가 늘었다고요. 이 오일 가격이 갑자기 20달러에서 100달러까지 이렇게 또 상승을 하다 보니까 5배가 오른 것이지 않습니까? 이 베네수엘라 GDP가 6배까지 상승을 5배, 6배까지 이렇게 또 상승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베네수엘라는 수출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냥 오일만 뽑아가지고 파는 거밖에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미래를 생각을 하지 않고 베네수엘라라는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갔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이 오일 가격이 굉장히 높았었을 때에는 이 우고 차베스가 오일만 팔아가지고 정권을 이렇게 또 이어나갈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니콜라스 마두로가 정권을 이제 받자마자 오일 가격이 폭락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베네수엘라 GDP가 이 피크에서 어마무시하게 떨어졌다. 뭐 5분의 1, 6분의 1로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다라는 걸, 팔 게 없어. 베네수엘라는 이제 팔 게 없는데, 그런데 오일은 없고, 그래가지고 돈만 찍어냈다라는 그런 소리지. 마두로는 돈만 이렇게 또 찍어내다 보니까 마두로 정권에서의 이 국민들은 이 마두로를 처음에는 괜찮아 했지만 나중에는 엄청나게 증오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게에 가도 도대체 살 게 없었었다. 왜냐하면은 오일머니가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다른 데서 이제 수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베네수엘라 자체에서 만들 수 있느냐? 그것도 없다고요. 왜냐하면 베네수엘라는 오로지 오일로만 돈을 이렇게 또 버는 그런 나라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돈을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다 써버리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또 처리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마두로는 돈만 엄청나게 찍어내다 보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돈의 가치가 그냥 아무것도 없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선이 있었었다고요.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대선이 이렇게 또 있었는데, 당연히 마두로의 인기가 사라지다 보니까 마두로가 졌다고 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 마두로가 졌는데, 그런데 마두로는 그거를 뒤집었다고요. 마두로가 이 자신의 그 파워를 놓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뭐 싹 다 갈아엎었다고 합니다. 뭐 어셈블리도 다 갈아엎고 싹 다 뭐 의회도 다 갈아엎어가지고 자신의 그 대통령 지위를 계속 이어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네수엘라에서는 이 시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시위를 엄청나게 이렇게 또 했다고요. 시위를 이렇게 또 했는데, 근데 이제 마두로는 이거를 강경 진압을 해가지고 그냥 싹 다 막아버렸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베네수엘라는 아주 그냥 혼돈의 케이오스였다라고 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마두로 내려와라, 너 지지 않았느냐라고 했는데, 그런데 마두로 이거를 강경 진압을 하면서 정권을 이어나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마두로는 2018년도에도 계속해가지고 정권을 이어나갔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가지고 엄청난 시위가 있었는데, 이 시위를 다 무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두로는 자신의 사람들로 이 정권을 다 이제 채워두다 보니까 아무도 이 마두로를 끌어내릴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네수엘라에 있는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 도대체 살 수가 없다 보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다 보니까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뭐 사 먹을 것도 없고 도대체 비즈니스가 안 돌아가다 보니까 경제가 이제 폭망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베네수엘라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가지고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18년도 마두로가 또다시 정권을 잡았을 때, 그때만 단 1년 사이에 이 베네수엘라 국민들 140만 명이 베네수엘라에서 떠났다 라고 합니다.
뭐 미국에도 오고 뭐 콜롬비아도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남미 곳곳으로 이렇게 또 빠져나갔다 옵니다. 그러면서 아까 전에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베네수엘라에 있는 그 국민들이 한 3천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해외로 흩어져 있는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1,000만 명이나 된다. 원래 베네수엘라 인구가 4천만 명 정도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중에 4분의 1, 25%가 디아스포라 밖으로 나가버렸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가버렸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베네수엘라는 마두로 정권이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으면서 화폐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베네수엘라는 달러를 쓰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마두로는 달러 쓰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데 가치가 없다 보니까 도대체 비즈니스를 이렇게 또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달러를 이제 가지고 베네수엘라 내에서 이제 쓰기를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또 보면은 미니멈 웨이지가 아주 형편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오일머니로 이제 돈을 벌 수가 없다 보니까 오일 가격도 떨어지고, 그리고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또 보면은 어마무시가 많은 오일을 가지고 있기는 있지만 그 오일이 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해요. 거의 털 수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헤비하기 때문에 정교한 기술이 없다고 하면은 이 오일을 쓸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저번 정권, 이 우고 차베스가 정권을 이렇게 또 잡고 있으면서 나는 이제 미국에 대항을 하는 그런 뭐 지도자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보여주면서, 원래 이제 미국의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 있으면서 이제 정유 시설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했었는데, 그런데 미국의 기업들을 그냥 다 내쫓아 버렸다고 합니다. 내쫓으면서 정유 기업들을 전부 다 국유화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만약에 그 당시에 이 우고 차베스가 이 정유소들을 국유화를 이렇게 또 하면서 돈을 이렇게 또 벌어들이면서 그때 이 기술들을 이제 계속해서 넣어가지고, 만약에 그 당시에 이 정유 기술들을 엄청나게 끌어올렸다고 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 뭐 아람코처럼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은 베네수엘라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우고 차베스는 뭐를 했다? 그냥 다 써버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니멈 웨이지 한 달 월급이 베네수엘라는 3달러밖에 되지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적은 미니멈 웨이지를 가지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 한 달 월급이 칠레가 504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르헨티나는 240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도 좀 이제 안습이네요.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3달러. 솔직히 말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가격이죠. 한 달 월급에 3달러, 미니멈 웨이지가 한 달 월급에 3달러래요. 그런데 지금 이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또 보면은 가지고 있는 오일의 양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이제 더 많고, 그리고 미국이랑 러시아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원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못 산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못 사느냐? 이런 오일 리파이너리 같은 것을 본다고 하면은 기술이 없다. 이 엄청나게 털 같은 엄청나게 이 헤비한 이 오일을 도대체 정유를 할 기술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또 보면은 글로벌 커럽션 랭킹이라고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이 전 세계에서 어디가 가장 부패를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전 세계에서 3위다. 라고 합니다. 사우스 수단이 가장 부패를 했다고 하고요. 소말리아가 두 번째로 이제 부패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세 번째로 부패를 한 나라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마두로랑, 그리고 이제 마두로가 꽂아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육군 참모총장이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엄청나게 부패를 했다고요. 막 뒤로 돈을 계속 받으면서 뭐 요거 막 해주고, 그 부패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그 베네수엘라 나라에 대한 미래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돈을 다 써버린다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그 돈을 전부 다 자기가 갖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빈부격차는 더 많아지고 위에 있는 사람들만 더 부자가 되는 그런 게 이제 생겨버린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베네수엘라 이 거버먼트 자체가 자신의 카르텔이 있다. 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이제 코럽트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버멘트 자체가 깡패 조직들을 다 이제 거느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 마두로가 계속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뭐 분명히 투표에서 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권을 이어 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 니콜라스 마두로를 엄청난 제재를 이렇게 또 가기를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베네수엘라한테 엄청난 제재를 이렇게 또 가기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
또 이제 나중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또 풀어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어마무시한 제재를 이렇게 또 가다 보니까 이 니콜라스 마두로의 베네수엘라도 이제 자기의 친구가 이렇게 또 필요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또 택한 그런 나라들이 바로 러시아 푸틴이다라고 합니다. 러시아랑 이제 손을 잡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랑 시진핑이랑 이렇게 또 손을 잡고, 그리고 이란이랑 이렇게 또 손을 잡으면서 미국에서 이제 악의 축이라고도 하는 그런 나라들이랑 손을 이렇게 또 잡았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베네수엘라는 러시아로부터 굉장히 많은 무기도 이렇게 또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우스 아메리카를 이렇게 또 보면은 반미 국가가 이렇게 세 나라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베네수엘라가 있다고 하고요. 쿠바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니카라구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권을 이렇게 또 받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먼로 독트린을 다시 시작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먼로 독트린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미국의 이 아메리카는 다른 영향권을 받으면 안 된다. 라는 그 뭐 1800년도에 있었던 그 먼로 독트린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다른 나라들의 영향권이 이 아메리카 대륙에는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베네수엘라를 콕 집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또 쳤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베네수엘라의 무슨 명분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우선 마약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네수엘라 앞바다, 여기 이제 지도에서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베네수엘라 앞바다에다가 어마무시한 군함들을 배치를 시작을 했다. 15,000여 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여기 앞바다에다가 이렇게 또 배치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푸에르토리코랑 그리고 베네수엘라 이제 바로 앞에 또 어떤 섬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섬이 있다고요. 거기에다가 무기들을 계속해가지고 조금씩 배치를 이렇게 또 시작을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명분으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이제 명분으로는 베네수엘라가 미국으로 어마무시하게 많은 마약들을 이제 보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마약 카르텔들을 이제 소탕을 하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군인들을 이렇게 또 배치를 해줬다고 합니다. 배치를 하면서 이제 나오는 그 배들 족족 전부 다 폭발을 이렇게 또 해버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커다란 깽당 중에 하나, 마약 카르텔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트렌데 아라구아이다라고 합니다. 이 트렌데 아라구아가 미국까지 이렇게 또 침투를 이렇게 또 하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이 마약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퍼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군에서는 베네수엘라에서부터 이제 나오고 있는 모든 배들에 대해 가지고 다 폭발을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도에서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처음에는 이제 베네수엘라 앞바다에만 이렇게 폭발을 이렇게 또 했었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서쪽까지 전부 다 이제 폭발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배들을 이렇게 또 폭발하면서 100여 명 이상이 사망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증거는 되지는 못했죠. 그런데 이제 진짜로 이제 마약배들이 이렇게 또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고소증들을 이제 타고 마약을 이제 미국으로 실제로 가지고 왔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명분은 그것이지만, 그런데 이 미국이랑 이 베네수엘라에 예전부터 있었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이 베네수엘라가 러시아랑 손잡고 있고 중국이랑 손잡고 있고 이란이랑 이렇게 또 손잡고 있으면서 지금 이 베네수엘라가 미국으로부터 이 제재를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손을 잡을 수밖에 없죠,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미국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뭘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번에 이렇게 공격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프레임을 본다고 하면은 프레임은 그냥 이 미국에다가 어마무시한 마약을 보내는 그걸로 명분을 삼고 이렇게 공격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 마두로를 이렇게 또 잡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정권을 이렇게 또 잡으면서 마두로에 대한 그 마약 형상금을 2,500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이렇게 또 올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가지고 작전을 그 계획을 이제 짜고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베네수엘라 손대지 말아라. 우리 미국에 있는 그런 이 문제들도 많은데 왜 전쟁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느냐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하지만 여러 가지 예전부터 있었던 이런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컨플릭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이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이 반미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쿠바, 베네수엘라, 이 니카라과 이런 이제 나라들한테
본보기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이 베네수엘라가 가장 기어오르고 있다 보니까 뭐 중국이랑 손잡고 러시아랑 손잡고 뭐 이란이랑 손잡고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 마두로가 분명히 졌거든요. 이 투표에서 이렇게 졌는데도 불구하고 대선을 뒤집으면서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고 했었던 대선을 뒤집으면서까지 정권을 이렇게 또 이어가다 보니까 미국은 이번에 이러한 작전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이지. 그러면서 이 미국에서 마두로 대통령을 이렇게 또 잡아간 그 명분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차트에서 이렇게 또 보면은 우선 이제 법적 사유는 마약 테러리즘이다 라고 합니다. 나르코 테러리즘으로 이 마두로를 잡아왔다. 기소를 하고 잡아왔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마두로가 마약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다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보내면서 미국 시민들을 독살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기소를 했다고요. 그러면서 마두로를 또 이제 잡아간 또 이제 정치적인 그 사유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민주주의를 이 베네수엘라에다가 다시 회복을 이렇게 또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마두로를 이렇게 또 축출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2024년도에서 이제 발생을 한 그 대선 뒤집기 부정선거 2018년도에도 그렇고 2024년도에도 그렇고 계속해가지고 마두로가 정권을 이렇게 또 잡고 있으면서 독재자이지 않습니까? 독재를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베네수엘라에다가 민주주의를 심어둬야 된다. 민주적 질서를 이제 회복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마두로를 이렇게 또 체포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거밖에도 아까 전에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베네수엘라가 중국이랑 손잡고 러시아랑 손잡고 이란이나 이렇게 손잡고 있다 보니까 지정학적 그런 위협을 제거를 이렇게 또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안보적인 그런 이유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거밖에도 이 베네수엘라가 경제적으로 이제 파탄이 되다 보니까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 뭐 1000만 명 가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변 국가들을 힘들게 한다. 베네수엘라가 똑바로 서야지만 주변 국가들이 힘들지 않게 될 것이다. 미국에도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싫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 이유에도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잡아온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마두로랑 마두로 와이프는 지금이 뉴욕 구치소에 있다 라고 합니다. 뉴욕 구치소에 이렇게 또 있으면서 지금 재판을 기다린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마두로를 이제 축출을 이렇게 또 해내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이 베네수엘라로 직접 들어가가지고 마두로 이 대통령을 이렇게 또 축출을 해냈는데 이거는 예전에 미국이 파나마에 들어가가지고 이 파나마의 독재자 1989년도에 마누엘 노리에가를 체포를 했던 것과 굉장히 유사하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두로를 이렇게 또 잡으면서 이 파나마랑 이제 비슷하게 지금 작전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마두로가 범죄 혐의가 있는 독재자를 직접 제거를 이렇게 또 하면서 법을 집행을 하고 저스티스, 미국의 저스티스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정권 교체라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이렇게 또 잡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에 가장 떠오르고 있는 인물은 바로 작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마리아 마차도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 마차도가 아마도 이 베네수엘라의 차기 대통령으로 나올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제 베네수엘라에서는 민주적인 이제 투표를 또다시 이렇게 또 하려고 지금 이 미국이 스케줄을 이렇게 또 잡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런을 하겠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이제 런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이 과도기를 이렇게 또 거쳐가지고 베네수엘라가 똑바른 이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미국이 그때까지는 통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투표를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누가 나오겠습니까? 야권 지도자였던 이 마리아 마차도가 이제 나오고 그리고 그 사람이 뽑히겠죠. 아마도 이제 그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제 진짜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어제 저는 이제 자려고 이렇게 누워있다가 이제 자기 전에 핸드폰 좀 보잖아요. 핸드폰을 이렇게 또 보는데 갑자기 뉴스가 막 올라와가지고 아니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을 하고 있다. 침공을 시작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깜짝 놀라서 이제 뉴스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몇 시간 있다가 또 마두로가 잡혔대. 마두로가 잡혔다고 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또 뉴스를 이렇게 또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당시에 자세한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해줬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그 마이애미에 말하라고 그 별장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켜보고 있으면서 무슨 영화 같았었다라고 막
경험담을 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마두로가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고 있으면서 요거를 어느 정도 이제 짐작을 했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마두로 집 안에 세이프 하우스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거기 이제 들어가서 안에서 문을 잠가버리는 게 된다고 하면은 엄청난 그 강철 방으로 이렇게 또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도대체 꺼낼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 델타 포스, 이 미국의 최정예 그 특수부대이지 않습니까? 그 특수부대가 갑자기 쳐들어가가지고 마두로가 세이프 하우스까지 들어갔다고요. 강철 문 그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문을 닫다가 닫지 못하고 델타 포스가 이 마두로를 그때 이렇게 또 잡았다고 합니다. 진짜 긴박했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경험담을 얘기를 이렇게 또 해주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또 이제 많은 뉴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마두로 대통령이 이제 잡혀와가지고 막 눈 가리고 하고 그리고 이제 뉴욕까지 이렇게 또 와서 뭐 비행기에서 내리고 그리고 잡혀서 이 구치소에 들어가는 것까지 화이트하우스에서 그 영상을 이렇게 또 올려버리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이 마두로는 마약 테러 모의를 한 혐의로 지금 체포를 이렇게 또 당하면서 기소가 되면서 구치소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법무부 장관 펜본디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정의는 피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할 의사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전에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두로를 베네수엘라에서 이렇게 축출을 이렇게 또 하면서 파나마 그 침공 때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하거든요. 1989년도에는 부시 대통령이 파나마를 이제 침공을 이렇게 또 하면서 마누엘 노리에가를 이제 체포를 이렇게 또 해갔다. 그 당시에는 오퍼레이션 저스트 카우스라고 하는 그 작전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마누엘을 1월 3일에 투항을 시켰다고 합니다. 1월 3일에 투항을 시켰다고요. 그러니까 마두로를 생포를 한 그 날짜랑 똑같아요. 야,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슷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 파나마의 그 독재자를 축출을 해낸 것과 똑같은 명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파나마 그 침공 때에도 마약 밀매를 하고 그리고 미국인들을 이제 보호를 하기 위해 가지고 축출을 이렇게 또 해낸 것인데, 그런데 이번 이제 마두로 이렇게 또 축출을 해낸 것도 마약 테러리즘을 잡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회복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마두로를 이렇게 또 잡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 파나마 그 독재자는 마이애미에다가 압송을 이렇게 또 한 다음에 장기 징역형을 이렇게 또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두로는 뉴욕으로 이제 압송을 한 다음에 지금 재판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또 통치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런을 이렇게 또 하면서 미국의 기업들이 베네수엘라로 들어가가지고 뭐 빌리언을 싸들고 가가지고 여기에다가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거 지어주겠다. 이 오일을 뽑을 수 있도록 오일을 이제 여기서 이제 정제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겠다. 그러면은 너네들도 이제 부자가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베네수엘라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만세 부리고 막 축제 분위기다라고 합니다. 어차피 베네수엘라가 지금 완전히 처참히 망가졌거든요. 처참히 망가져 있다 보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 경제는 완전히 폭망을 하고, 그리고 이 엄청나게 부패, 이 마두로가 엄청나게 부패를 하고 그 주변 사람들도 다 부패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위에 있는 사람들만 잘 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북한의 김정은과 똑같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이러한 마두로를 축출을 해냈다. 지금 이 베네수엘라에 있는 국민들이 막 축제 분위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이렇게 또 축출을 해낸 게 미국이 잘 한 것인가 생각을 이렇게 또 하시는지, 아니면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지 댓글로 이렇게 또 남겨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은 베네수엘라 어제 한동안 이렇게 또 난리가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이렇게 또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제 영상 이렇게 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